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해롭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8-2하고 9-2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바로 8-1과 9-1을 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곱이 가장 큰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시오 그랬어요. 문제를 풀 때요. 기역 계산하고 니은 계산하고 디귿 계산하고 해서 비교를 해서 한다고 이제 당연히 생각들 하시잖아요. 눈으로 근데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필산을 다 해서 답을 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딱 비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뭐가 그래요? 기억이랑 기은. 그러니까 뭐가 제일 작은지는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니은이 제일 작은 건 아실 수 있겠죠. 이게 34 곱하기 21이니까 600은 넘겠지만 그쵸. 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작구나 이거 느끼실 수 있겠죠. 700 몇 정도 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굳이 애한테 너 왜 니은 계산 안 했니?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가 찍는 게 아니라 되게 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다른 수들 10의 자리 비교한 거에 비해서 얘가 작네, 되게 작네. 그러면 당연히 니은은 계산 안 해봐도 가장 작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애가 되게 융통성 있구나, 문제 해결력이 좋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가장 작아요? 그럼 기억하고 디귿은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계산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거 한번 계산 줄일 수 있으면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예요. 너무 고지식하게 그걸 비교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계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수학을 너무 책으로만 배우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에서 키우고자 하는 능력은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문제 상황이에요. 이게 셋 중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거,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 뭐 이거 비교하는 건데, 굳이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9-2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떤 수에 30을 곱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해서 더해서 114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르게 계산한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계산한 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거부터 해야 되겠죠. 30을 더해서 114가 나왔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84 구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제대로 계산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84 곱하기 30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풀이는 안 할게요. 자, 나누기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나누기 조금 얘기하다 보면 끝날 텐데, 이 페이지에서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잘못된 거를 찾아보세요. 잘못된 거. 잘못된 게 있어요. 멋지세요. 요게 잘못됐어요. 요게. 이게. 자, 보세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나눗셈에 대한 게 2개가 있어요. 이제 나눗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첫 번째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법 자리값을 가지고 나눗셈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같이 보신 것 같아요. 그쵸?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애들도 항상 이러는데 이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지 이거 어머니들이 그러신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나눗셈의 의미는 2가지인데 2가지. 그 영상을 좀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정리할 겸 해서. 근데 나눗셈의 의미는 2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거예요. 사과 6개를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할 때 한 사람의 몫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처럼 6 나누기 2 할 때 답이 3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접시가 2개 있다는 거는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몫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눗셈의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6 나누기 2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는 볼게요. 자, 이거 농구공 8개가 나왔는데 조금 아까 6개 있는 상황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제 영상에도 나올 텐데 뭐냐면 조금 아까처럼 얘가 이제 사과나 빵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빵 6개가 있는데 내가 하루에 2개씩 먹을 거예요. 2개씩. 그러면 며칠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 3일 만에 다 먹을 수 있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6개라는 빵에서 내가 2개씩을 빼보면 총 몇 번 뺄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뺄 수 있다는 거예요. 2가 6 안에 몇 번 들어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2개씩 빼는 거.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묶여 있잖아요. 2개씩 묶여 있으면 이거는 6 안에서 2를 계속 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뺄 수 있나를 알아보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반복된 뺄셈을 나눗셈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8개였으니까 여기는 식이 8 나누기 2는 4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8에서 2개씩을 뺄 때 몇 번 뺄 수 있나 그 횟수가 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4번 이렇게. 이 나눗셈 상황, 이렇게 묶어져 있는 나눗셈 상황은요. 여러 번 반복된 뺄셈을 표현하는 나눗셈 상황인 거예요. 아까처럼 접시에 똑같이 나눠주는 상황은 공평하게 똑같이 배분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얘가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어요. 빨간 공이 8개가 있는데 얘를 2개에다가 나눠주고 있죠. 똑같이. 접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하게 똑같이 2개에 나눠줄 때 한 사람의 몫이 얼마냐 물어보는 상황의 답이 4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8 나누기 2는 4.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밑에는 보면은 전체 15개의 공이 있는데 내가 3개씩 뺄 때 몇 번 뺄 수 있을까? 그래서 답이 5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5 나누기 3은 5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이제 편집해 주신 선생님이 그 초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총각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이거 뭐 그냥 나누기 5나 3이나 똑같겠지 이렇게 숫자 바꾸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나누기 3의 상황인 거예요. 나누기 3. 그리고 묶음의 개수가 3을 5번 뺄 수 있구나. 그래서 답이 5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면 혹시 그런 주제가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